시카고 트리뷴 기자들이 목요일인 오늘 창간 177주년 사상 처음 파업에 돌입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캔사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한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의 백민혜 부회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6월 메릴랜드에서 열릴 두 번째 대회에 대한 홍보에 나섰는데요. 시카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한편 2026년 다음 개최지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북부에 위치한 에지워터 지역에서 어제 오후 총격이 발생해 10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루리 아동병원이 어제 오후 정전으로 주요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짝퉁 안약이 버젓이 유통되자 식품의약국이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QAnon의 음모론에 심취한 30대 한 남성이 공무원인 부친을 살해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의회가 종교 교육 목사를 공립학교에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최첨단 시설이 있는 인디애나주를 선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연방상원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기자들이 오늘 창간 177주년 사상 처음 파업에 돌입합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전국 7개 뉴스룸 기자들이 오늘 24시간 파업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트리뷴의 편집자와 기자, 사진작가, 디자이너 모두가 포함됩니다. WGN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은 소유주 헤지펀드 알덴 글로벌 캐피털에 의한 임금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트리뷴 직원을 대표한 노동조합 트리뷴 길드는 회사가 급여 인상을 거부하고 401k 매치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며 2년간 $1,500 보너스 외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번 파업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신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트리뷴 독자들에게는 오늘 하루 휴관이 공지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금리 결정보다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예상보다 보수적입니다. 시장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보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선 더 좋은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또 강한 경제 성장과 탄탄한 고용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는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길 바라겠지만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볼 때 하반기로 금리 인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캔사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한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의 백민혜 부회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6월 메릴랜드에서 열릴 두 번째 대회에 대한 홍보에 나선 가운데 시카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백 부회장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 육상 금메달리스트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안게 된 백 부회장은 17살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서울 패럴림픽 당시 육상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크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시카고에 정착한 지는 7년 된 그는 여전히 한국은 물론 미 전역을 누비며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의 여러 결실 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단연 제2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입니다. 1회 대회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이번 대회는 도전 속에 싹 트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항구의 도시 메릴랜드에서 펼쳐집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2026년 체전은 바로 이곳 시카고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백민의 부회장을 통해 체전 준비 현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메릴랜드 개최 주경기장은 엘리컷시티에 소재한 메도우브룩 애슬레틱 컴플렉스이며 참가 규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 종목은 정식 및 시범을 포함해 총 15가지로 태권도, 볼링, 탁구, 육상, 한궁, 수영, 골프, 보치아, 테니스 등 정식 종목과 프리스비, 슐런, 축구공 멀리차기, 축구, 코놀, 스크린 사격 등의 시범 종목, 한궁, 프리스비, 탁구, 축구공 멀리차기, 스크린 사격 등 가족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집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건 메릴랜드 현지 선수 부모들이 뜻을 모아 땅콩을 판매한 수익금 25,000달러를 대회 진행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감동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메릴랜드 현지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땅콩 판매를 하시고서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해주시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 체전 조직위원회 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우리 타주에서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섰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큰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백 부회장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미주 한인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축제회장이자 화배장인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지금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모양이 다르고 답답할지언정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선수로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는데 아마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이 쓰는 운동기구와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도 또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주최하는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018년 9월 워싱턴 DC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죠. 직전 재미대한 체육회 안경호 회장이 주도했으며 단체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백민의 부회장입니다. 미 전역에 현재 15개 지회가 활동 중인데요. 아울러 그는 본부 임원으로서 지난 1회 때에는 회장 공석 등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에 체전에 참가하는 시카고 선수단 또한 직접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릴랜드 체전을 앞두고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의 본격적인 출범 소식까지 더해져 2회 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 큽니다. 캔사스 체전 이후로 이제 이동열 회장님께서 저희 재미에 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이제 김재국 회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는데 자녀분이 이제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이제는 장애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많은 운동과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많은 또 장애인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노하우를 또 전수를 많이 해주시면서 활동을 이끌어주시는 회장님이세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거를 먼저 더 솔선수범하셔서 많이 이제 활동도 아마 준비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그 출범식을 준비를 아주 조촐하게나마 이제 우리의 축제로 이제 삼고선 시작을 알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선수단은 지난 대회에서 입장상 4위,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었죠. 시카고는 물론 미 전역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라는 백 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크고 작은 대회를 자주 열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올해에는 이제 수영이나 이제 육상, 탁구, 골프 좀 더 이제 많은 종목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이제는 그 활동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골프 대회 이제 간단한 아주 이제 우리가 비장애인들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골프 대회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심플할 수 있는 골프 대회 그리고 볼링 대회, 항공 대회를 크고 작은 대회를 많이 열어서 그 친구들의 재능이나 실력이 두드러지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도, 이제 상도 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돕고져서 이제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많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홀수해에 열리는 비장애인 체육대회를 고려해 경연제로 짝수해에 열립니다. 메릴랜드 대회 후 다음 개최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카고입니다. 어찌 보면은 큰 획을 볼 수 있는 제3회 때 시카고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전 2주 그 체전을 개최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반신반의 좀 걱정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 걱정 어린 게 사라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카고에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을 해주신다면 아마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큰 축제가 되면서도 역사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체전의 경기 방식과 규칙 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백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체육협회와도 활발히 교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코치나 감독이 조금 부족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참여율이 떨어지는데요. 한국과 체육협회하고 줌 미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체육에 관한 일정 기간을 교육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수료증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지금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민혜 부회장은 한인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적극 꾀할 방침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보거나 이제 그러셨을 때, 그리고 이런 체육 활동을 했었을 때는 친구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한 번만 쳐다봐 주시고 같이 다르게 보시기보다는 한 가족의 구성으로, 이웃으로 그렇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루리 아동병원이 어제 오후 정전으로 주요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병원 일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시카고 북부에 위치한 에지워터 지역에서 어제 총격이 발생해 10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나이는 15세와 16세로 알려졌는데요. 16세의 소녀는 데이브 원 깁슨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센 고등학교 근처 웨스트 촌데일 1200블럭으로 출동해 10대 3명이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은 결국 숨지고 10대 한 명의 상태는 여전히 위독하고 다른 한 명은 현재 안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3명 모두 센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이 차량에서 나와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3명의 피해 학생들은 하교 후 총격 현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총격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피해 학생들이 표적 총격의 희생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리 스탈린 경찰청장은 이번 총격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사할 것이라며 모든 지역과 도시 전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반드시 학교에 경찰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도 사건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도 이노베이션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하굣길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짝퉁 안약이 버젓이 유통되자 식품의약국이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CBS 등에 따르면 이날 FDA는 눈 건강 전문 기업 바슈롭의 루미파이 점안액을 사칭한 안약 3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눈 충혈 완화제인 루미파이 점안액은 FDA 승인이 완료된 저용량 브리모니닌 타르타르사는 녹내장 치료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FDA가 경고한 안약은 사우스문, 리브라이트, 피피고 3종으로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안약들은 루미파이 점안액의 안약 포장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FDA 테스트 결과 사우스문에서 안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나왔고 리브라이트는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핍핍고 역시 사용하지 말 것을 FDA는 권장했는데요. FDA는 성명을 통해 사우스문 등과 같은 안약들은 승인되지 않은 약품으로 약품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사칭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약물 내성 박테리아에 오염된 안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시력 상실과 또 안구 적출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힙니다. 지난해 관련 사망 사건은 4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QAnon의 음모론에 심취한 30대의 한 남성이 공무원인 부친을 살해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타운십 경찰서는 전날 밤 올해 33세인 저스틴 먼을 체포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먼은 필라델피아 인근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먼은 유튜브에 20년 넘게 연방정부에서 일한 부친을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부친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영상에서 절단된 부친의 시신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민자, 성소수자,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연방수사국과 국세청, 연방법원 판사 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을 추적한 끝에 자택에서 1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먼이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먼의 채널도 폐쇄했는데요. 먼이 부친을 살해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언론은 민주당의 최고위 인사들과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의 이 공동체인 딥스테이트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QAnon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의회가 종교 교육 목사를 공립학교에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법안 50호는 스테이시 도나토 상원 의원이 작성하고 이달 초 제출돼 지난주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인디애나주 의회와 행정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감이나 교장이 신학 연구과정, 종교 연구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년 동안의 상담 경험이 있고 또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이력이 없는 지원자를 교육 목사로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교육 목사는 학생 교직원 또는 봉사를 받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종교적 봉사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는 세속적인 지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나토 의원은 이 법안이 학교에 학생들의 정서적 필요에 맞는 추가적 지원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 날새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4차 정기모임 및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의 일부로 진행된 정기모임에서는 지난 감사의 밤 행사 관련 평가회와 또 각 부서의 보고, 향후 행사 및 계획 등이 발표됐는데요. 또한 아시안암환호회 대표 송경미 사모가 참석해 암환호회의 설립 배경과 관련 행사 등이 소개됐습니다. 오는 5월 14일 여성회나 아시안암환호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한편 여성회 향후 계획된 행사로는 2월 10일 날스 양로원 방문, 3월 19일 정기 임원회, 3월 중에 재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 4일 봄 정기 이사회, 4월 7일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4월 21일 여성회 합창단 3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스거기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시카고 이러한 평년 기온보다 높은 낮 기온으로 종일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 34도. 주말의 시작 내일은 낮 기온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2도가 예보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91%, 바람은 남서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